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목마르게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야, 정말 이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미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그동안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종로 패스원, 종로 공무원 학원에서요,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 들어서 제가 공시영어, 인문학에서 공시영어의 정답을 찾다는 처음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떨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또 지문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어의 희망을 주고자 또 할 생각에 벌써 설레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공무원 시험 일정은 이미 다 발표가 됐지요. 5월 30날이 경찰 1차, 그 다음에 또 6월 6일이 국회직 8급, 그 다음 6월 13일이 지방직 9급, 6월 20일 날이 소방직, 그 다음에 7월 11일이 국가직 9급, 8월 22일이 지역인재 9급, 9월 26일이 국가직 7급. 아우, 막 머리에 터지려고 하네요. 네, 저는 이제 매 토요일마다 해설 강의 바쁘게 하고 또 여러분들 또 1점이라도 더 올리게 하고자 저에게는 이제 월화수목 금금금 이런 일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누굽니까? 네, 인문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인문학, 영어 접점이 있죠. 출제원들이 모두 지금 출제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우리 일상생활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슈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과 통찰력을 고전에서 그리고 철학에서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설하고요.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문학에서 공시영어의 정답을 찾다. 오, 예. 자, 오늘 만나볼 사람은 실존주의 프랑스 철학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언론인 출신입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분의 글이 또 많이 소환되고 있죠. 까미입니다. 까미. 알베르 까미. 까미. 이름 좀 합시다. 자, 까미가 쓴 글로는 이방인, 물론 이방인으로 노벨상을 받았지요. 이방인, 그 다음에 또 요즘 많이 또 읽고 계시는 또 패스트.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글은 까미가 쓴 우리말 번역은 전락, 추락 정도가 적합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까미가 이 전락이라는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정한 참회와 반성을 하지 않는 자는 감히 타인의 잘못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 아, 저 역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그냥 예전엔 무턱대고 뭐 방송에 나오는 사람 또는 친구를 보면서 막,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방송 저 사람 왜 저래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잘못, 저의 어떤 그 정말 저만 아는 좀 부끄럽지만 저만 아는 그런 정말 반성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과연 누가 누구를 타인의 잘못을 비난할 자격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글에서 이 까미는요 그 주인공 이름이 클라망스입니다. 이 클라망스라는 사람은 원래 변호사였어요. 고고학이 짝이었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으며 그런 그 변호사였어요. 하지만 자기가 어떤 여자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살하는 여자를 구해주지 못하고 방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본인이 정말 변호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클라망스를 통해서 모든 우리 현대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거울이 되어서 들여다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까미의 전락의 큰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자, 뭐, 이 긴 원서에서요, 겨우 7문장 가져왔습니다. 참, 예, 창피합니다. 근데 7문장이라도 재밌게 또 잘해야 우리 학생들이 원서를 읽어볼 수 있는 또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까? 네, 또 그냥 제가 하는 해석 쭉쭉 듣고, 아유, 선생님 잘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습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 줄리아 선생님은 이 생소하고 낯선 단어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지? 줄리아 선생님은 번역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매끄럽게 이어가지? 줄리아 선생님은 어떻게 예측 독해를 하면서 리딩 스킬을 발휘하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자, 1번 문장 가겠습니다. 1번 문장. I was truly above reproach in my professional life. 나는 진정으로 나의 전문적인 삶에서, 나의 전문적인 즉 변호사로서의 삶에서 리프로치의 위에 있었다. 자, 제가 어떻게 독해하는지 보실래요? 1번에 참 고난도 단어입니다. 리프로치. 물론 이 단어가 9급 기준으로 외워야 할 단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리프로치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자, 리프로치 위에 있었다. 1번 문장은 상위 개념일 겁니다. 1번 문장을 구체화시킨 게 2번 문장일 거예요.
그럼 2번 문장을 번역을 할 수 있다면 1번의 리프로치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문장 하위 개념 가보겠습니다. I never accepted a bribe. 나는 뇌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 뇌물수수, 뇌물 브라이브. 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It goes without saying. 당연한데. nor 동사 주어. nor 또한 나는 그늘진. shade 이런 거 잘해야 돼. 그늘진. 이 불법이지, 그지? 은밀한 뒷거래하는 그런 뒷거래. 또 생소한 단어 만났습니다. stoop. S-T-O-O-P. 묻어버려. 그냥 말되는 소리를 해보자고. 나는 그런 그 은밀한 그런 어떤 거래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다라고 그냥 지워버리라고 스티우프. 그럼 이게 뭐예요? 자신은 뇌물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은밀한 뒷거래를 한 적도 없다. 그 말이 뭐예요? 해보자. 우리 상의로 끌어올리면 그렇지요. 나는 결백하다지. 나는 청렴하다잖아. 그러니까 청렴하니까 뭐 위에 있겠어?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다. 비난보다 한참 above 수직으로 쭉 위에 있다. 그래서 리프로치는 비난, 책망 이런 단어라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시 한번 우리말로 옮기면 나는 정말로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 비난과는 거리가 멀다. 수직으로 쭉 쪽바로 위에 above입니다. 자, 2번 단어, 낯선 단어 어떤 단어? stoop, S-T-O-O-P. 줄리아는 그냥 묻어버렸다. 이 단어 그냥 대충, 그죠? 하다, 시키다 이런 뜻으로, 그죠? 발라버리면 됩니다. 3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and 갑니다. This is even rarer. 이것은 훨씬 더 드물긴 한데, 이제 뭐 안 읽어도 뭐 그 이야기겠구만. 나는 결코 뭐하지 않았다지. 또 뒤올 내용이 예측이 됩니다. 분명히 자신은 결백하고 청렴하다, 완전 무결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 또 우리는 3번에서 생소한 단어 만났어요. 생소한 단어 deign, D-E-I-G-N. 솔직히 처음 봤잖아. 그런데 이 단어도 묻어버리거나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결코 저널리스트, 기자에게 아부를 하지 않았다. 그래. 그럼 아부하다, flatter, F-L-A-T-T-E-R. 아부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럼 deign이라는 단어도 시키다 이런 의미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To get him on my side. 여기가 중요해요. get, 목적어, 그 다음 전치사구가 목적격 보호 5형식입니다. 다시 get, 그 뒤에 him, 목적어, 그 뒤에 on my side, 전치사구가 목적격 보호. 목적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다. 그로 하여금 on my side, 내 편이 돼달라고 하지 않았다. 아부하지 않았다. nor, 또한 뭐 많다. 또한 any civil servant. 이 civil servant는 그죠? 저널리스트하고 병치를 이루지요. 그러니까는 공직자에게도 아부하지 않았다. whose는 뭐뭐의 하고 가져가요. 그 공직자의 우정. 이 우정은 좀 별로다, 오바다, 그죠? 우정은 좀 오바야, 갑자기. 그냥 이제 친밀함이지. 그 공직자의 친밀함은 나에게 유용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래요. 자, 글 쓰는 방식을 하니까 단어를 다 추론하고 무시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1번 문장이 뭐다? 상위 개념. 2번, 3번 문장이 뭐다? 구체화, 하위 개념이다. 4번 가겠습니다. I even had the luck. 끝났네. reading skill. even입니다. even, 심지어지. 심지어니까 이건 내용 추가지, 추가. 예를 들어서 앞문장 이런 거지. 나는 9급 합격했다. 심지어 게다가 나는 7급도 합격했다. 그래서 even이 있으면 추가, 첨가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또 4번, 또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는 청렴하다 이야기를 또 어떤 식으로든 할 거예요. 가볼까요? I even had the luck. 나는 운이 좋았다. 행운이 있었다. 어떤 행운이냐? 뒤에 to 부정사 보겠습니다. To see the Legion of Honor offered to me. 대문자 the Legion of Honor. honor가 대충 명예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명예의 리전 또 지역 또 이렇게 하지 마라 제발. 자,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상도 잘 몰라요. 근데 프랑스에 뭐 무슨 상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추론을 하는데 어조 추론이나 범주 추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어조 플러스 마이너스를 추론하거나 범주 이 종류가 큰 종류가 뭘까 정도를 찍어보는 거지. 그렇다면 나에게 제공된다 그랬잖아. 제공된다 두세 번 정도 그 뒤에 나에게 제공된 뭐뭐를 볼 행운이 있었다. 그게 뭔가 플러스지. 그죠? 플러스가 좋은 것이고 뭔가 이 사람의 어떤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쪽으로 추론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상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명예 그런 훈장 같은 거 두세 번 정도 나는 그런 좋은 상을 받을 행운이 있었다. And 그리고
I be able to refuse it.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다. 상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With a discreet dignity. 전치사 with, 그 다음 dignity, 존엄성. with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다? 부사. 다시. with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 직역하면 신중한 존엄성과 함께. 너무 이상해. 그지? 존엄하게. 그러니까 폼나게 거절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폼나게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in which 그 존엄성에서 나는 나의 진정한 보상을 찾았다. 오히려 상을 받았으면 급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상을 거부했으니까 자신의 존엄성 급이 올라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Finally, 결국 I never charge the poor. charge 어때요? 뜻이 여러 개인 단어입니다. charge, 대도 안 한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charge, 또 충전하다 또 이러지 말고 제발, 청구하다 이러지 말고 제발, 그죠? 탓하지 않았다. 그지? 탓하지 않았다. 책임을 묻다. charge, 탓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않았다. 이 말은 5번 돌려가게 하면 나는 약자의 가난한 자들의 편에 있었다. 그리고 생색은 내지 않았다 정도로 이야기 됩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The ability which 들어가 볼까요? In our society, 우리 사회에서 ambition, 야심에 대한 substitute, 대체물. 그러니까 야심하고 거의 맞먹는 단어라는 거지. 야심의 어떤 대체물, 비슷한 유효라 볼 수 있는 그 탐욕, ability는 항상 나를 웃게 만들었다. 이해력 떨어지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6번. 자, 한글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our society, 우리 사회에서 ambition, 야심의 substitute, 대체물, 대용물이라 할 수 있는 ability, 탐욕은 항상 나를 웃게 만들었다. 무슨 말이야? 본인은 탐욕을 전혀 1도 추구하지 않았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탐욕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같지 않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는 저 물질, 저 탐욕에, 그지? 탐욕과 또 철학에서는 또, 그지? 너무 욕망 들어 사는 걸 탐진치라지, 그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너무 물질적이고 1차원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탐진치. 맞습니까? 그런데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지. 7번 갑니다. I was aiming higher. 직역하면 나는 더 높이 목표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은 그죠? 여기서 더 높다는 건 뭘까요? 물질적인 게 아니고 그죠?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더 원했다는 거죠. 나는 더 높은 것을 원하고 있었다. You will see.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표현이 정확하다는 것을 말이다. 내 경우에는. 야,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 이렇게 세상 고관 한 마리 학이었다는 거지.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남들도. 이게 전부 다 위선이라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뭐 자칭, 그죠? 뭐 판사, 의사, 뭐 변호사, 뭐 언론인 이런 사람들 다 구리다는 거야. 사실은 구리다는 거야. 사실은 빨가벗겨 놓으면 사실 더럽고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잖아. 뒤에서 있잖아. 진짜 더럽게 놀고 그러니까. 더럽게 막 가라오케 룸 같은 데 가갖고 더러운 짓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밖으로 볼 때는 세상 고관적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됐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없이 올라간 건 뭐예요 사실? 한없이 내려오기 위한 거지. 지금 이렇게 클라망스라는 변호사가 한없이 올라가서 자신을 한 마리 고관학처럼 청렴하고 결백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데는 관심이 없는 게 모두 척척척 하는 거였다 그 말이지. 사실 돌려간 게 원래 모습이란 거지. 더럽고 추악하고 그러니까 탐진치의 소랑에 빠져있고 그러니까요. 욕망을 추구하고 그러니까요. 내가 더 이상 나름 또 방송이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고. 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글을 좋아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제위원들은 20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출제위원들은 그렇다고 7, 80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출제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외국물을 다 먹고 오신 40, 50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어떤 독해를 갖다가 여러분들 내겠습니까? 귀요미 독해, 대한민국의 캐, 걸그룹 독해 내겠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면 목이 안 마르다 이런 거 내겠어요, 여러분들? 형광펜은 줄 끌 때 쓴다 이런 거 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40대, 50대 정도 되면 있잖아요. 성찰하게 됩니다. 총 맞고 살아오지 않은 이상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인문학과 교양과 시사와 고전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인이라면. 그런 지성인의 대열에 미래의 공직자들이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소수다 보니 참 그런 이야기 참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 뭐 가정법 공식이나 외우고 동명사용법이나 외우는 것이 이 공무원 수험가에 너무 팽배해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학생들이 하도 영어 시간에 들어본 게 문법밖에 없으니 어근접사 그런 거밖에 없으니 30년 전에 유행했던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이 영어가 자기들이 잘못 배웠는데도 그게 정상인지 아는 거죠. 그러다 시험장 가면 30분 만에 그죠? 영어 문제가 안 풀려. 해석이 안 돼. 맑게 못 알아들어.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방향성을 찾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아마 많이 방황하셨을 겁니다. 이 유튜브를 어떻게 들어오신 분들 참 행운이고 저도 고맙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또 고마운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덧 유튜브 구독자가 800명 좀 넘었는데요. 자, 이제 10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 이 1000명 굉장히 많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영어입니다. 그다음 인문학입니다. 철학입니다. 이걸 영어로 수업합니다. 이런 강의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역시 얼마나 지성인이겠습니까?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반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성인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것에 저는 정말로 자부심을 느끼고요. 더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조만간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카페에 줄리아 공무원 영어에 좀 자주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어디라고요? 다음 카페 줄리아 공무원 영어. 제가 근무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종로 공무원학원 합격의 명당 종로 패스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 양질의 자료 많이 제공할 테니 오늘 까미의 전락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 홍보도 좀 했습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 6, 7 이 모든 문장들이 시사하는 바는 그만큼 끌어올릴 만큼 나중에 내리기 위한 겁니다. 너무너무 잘났고 고고하다, 깨끗하다 생각하지 말고 보니 한없이 별거 없고 더러웠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 시대의 지성인들 이중적인 모습을 폭로하는 그런 까미의 글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감상에 젖어서요 까미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까미가 쓴 글 좀 영어로 좀 읽어보시고 감성 충만한 인문학 필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